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중단된 지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역에선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압송된 73명 중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피의자 17명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30여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 규모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가 단계적 폐쇄에 돌입했습니다. 지역에선 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태안군은 특별법 제정과 대체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5년 가동을 시작한 태안화력발전소. 90만 가구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오다 지난달 31일 30년 6개월 만에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올해는 2호기, 오는 2028년에는 3호기가 폐쇄되는 등 10호기 중 8기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오는 2037년까지 발전소 8기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9호기와 10호기도 공론화를 거쳐 폐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내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발전소 폐쇄로 인구 유출은 약 4,000명, 경제적 손실은 약 11조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1호기 폐쇄만으로도 벌써 경제적 타격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우측이 되니까 지금 태안 시장이 지금 한 8시, 오후 8시 되면 거의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서부 발전소가 폐쇄됨으로써 직원들도 물론 조심도 하겠지만 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야간 시장이 너무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저희들은 인구 소멸 지역에다가 발전본부가 폐쇄되니까 너무 어려운 점이 많고요. 태안군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발전특구 지정 등 특별법안 15건이 계류된 상황. 가세로 태안군수는 최근 정부와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대체산업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그룹 블랙락 등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가군수는 정부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크게는 법령이 제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대체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상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이 부분도 집적화 단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고.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중단됐지만 특별법 제정 등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 태안군은 지역 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국내로 압송된 73명 중 충남경찰청에서 수사받는 피의자 17명이 전원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6일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등의 이유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지 범죄 조직에 속했던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여성을 매칭시켜주겠다고 속여 30여 명으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조직은 지난 2024년부터 지난달까지 3개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에 입금을 받고 일부를 출금해주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다 나중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로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SNS를 통해 고수입 일자리를 찾아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는 국내 범죄에 연루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를 피해 캄보디아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범죄에 가담했고 범죄 수익금 일부를 성과금으로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외국인 총책의 신원을 파악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예산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합니다. 예산군은 생계급여를 매월 20일 정기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일 이전에 설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 지급되며 가구 규모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최대 82만 원, 4인 가구는 약 207만 원이 지급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된 사기 조직과 관련해 충남 거주자 또는 연고 피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조직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뒤 친분을 쌓고 투자나 연애를 결합한 방식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투자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소액 투자로 시작해 신뢰가 형성된 이후 추가 송금을 유도받았으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유사한 접근을 다시 받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로 몇 가지 구조적 요인을 꼽습니다.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총책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고 SNS, 메신저를 활용한 접근 방식은 계정이 차단되더라도 손쉽게 복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피해자 정보가 조직 내부에서 공유되며 피해금 회수나 추가 투자를 명분으로 한 재접근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범죄 발생 이후에야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후 대응 중심의 구조 역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가 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송업체에 최대 4억 6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수송부문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상버스는 3억 3천만 원, 고상버스는 4억 6천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수소버스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10개 교체 비용 5억 5천만 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소차 구매 보조금 단가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2030년까지 수소버스 1,200대 보급, 수소 충전기 67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오는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 26일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의료와 요양, 복지 서비스가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사업은 시민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서산시는 해당 사업 시행 전까지 전담 인력 배치, 교육과 돌봄 서비스 전달 체계 정비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세일 여성 인턴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여성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는 3개월 동안 월 80만 원씩 모두 240만 원의 채용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인턴 종료 후 정규, 상용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장려금 80만 원,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6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턴 참여자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근속 시 6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인턴은 당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당진시는 올해 62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홍성군이 사업비 483억 원을 투입해 홍성읍 일대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홍성읍 지역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됩니다. 홍성군은 2026년 하반기부터 홍성읍 전체 급수구역에 대한 관망 정비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성군은 오는 3월부터 우선 착수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오관리와 대교리 일대 21.9km 구간을 우선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교 4리와 고암 4리 일대는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여름철 침수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다문화 가족 중 위기 요인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요구도 방문 전수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2월 말까지 약 5주간 다문화 가족 355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태안군은 가구를 직접 방문해 심층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 항목은 가족 구성 변화와 양육, 경제적 상황, 정서적 고립감 여부 등입니다. 이번 조사에는 전문 상담사와 사례관리사가 함께 참여하며 현장에서 취약 징후가 발견될 시 맞춤형 조치를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홍성군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2018년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이후 신고된 전기 이륜자동차입니다. 검사 주기는 사용 신고 후 2년이며 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입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 시에는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과 보험가입 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검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산시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합니다. 서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난해 영농 문제점 해결 방안과 신규 농업정책, 신기술 보급 등 다양한 정보를 농업인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육은 종합반과 리더반, 전문반 등 3과정으로 구성됐으며 2,600명의 농업인이 참여합니다. 서산시는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협업을 통해 공익집불 의무교육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농업지원과 농업교육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가구당 사업비는 30만 원으로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기존 고무 호스에서 금속 배관으로 교체를 원하는 가구는 3월 6일까지 예산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예산군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6,400여 가구의 시설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태안군이 농촌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3일까지며 파쇄 지원은 2월부터 3월까지 집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청 대상 작목은 밭작물과 과수 전정가지 등이며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된 부산물은 제외됩니다. 태안군은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농경지와 고령농, 여성농 등 영농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소규모 사업장 사물 인터넷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오염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추진됩니다. 예산군은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지역 소규모 사업장 20곳을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소재 소규모 4, 5종 대기 배출 시설 가운데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다음 달 6일까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배추 무사마귀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군은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검토해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방제 시기에 맞춰 약재를 신속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